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인기를 증명이나 하듯이 서울 지역 연립주택의 전세가율, 그러니까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주는 전세가율이 68.6%를 기록하면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게다가 학군이 좋은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혹은 뛰어넘는 그런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연립과 다세대 주택도 아파트의 대체제가 아닌 하나의 부동산 시장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변해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 맞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매물에 대한 투자 전략,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릴 겁니다. 모든 궁금증 저희가 전화와 문자로 받고 있는데요. 전화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과 문자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투자의 팁을 한 가지씩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지난 2002년 낙후된 서울 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뉴타운 사업이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과연 15년 동안 뉴타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고 또 지역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지금까지 이 뉴타운 사업이 15년이나 됐다고 해요. 그런데 네. 보면은 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경우도 있는 반면에 뉴타운이 아예 해제되는 지역들도 있었잖아요. 네. 자, 15년을 평가해보면 성적표 어떻게 매길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2002년 서울시에서 좀 이제 서울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했습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는 굉장히 사업의 활기도 많이 뛰었고요. 그렇죠. 또 이제 뭐 수천만 원 되는 웃돈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네. 이제 결정적으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네. 그 금융위기 이후에 사업 난항을 겪는 지역들이 많아지면서 네. 이렇게 지정 해제가 되고 또 집권 해제가 되는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683구역이 지정이 됐었는데요. 와. 예, 그러니까 착공이 된 28개 지역을 제외하고서도 이 남은 구역보다도 해제되는 지역이 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네. 정도로 이렇게 많은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이 뉴타운 대책을 마련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남은 뉴타운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서울의 마지막 뉴타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새롭게 뉴타운을 지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희소성이 높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뉴타운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뉴타운 중에서도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공적으로 조성이 된 곳도 있고 네. 또 이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곳도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성공적으로 좀 조성이 된 곳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기름 뉴타운이라든지 은평 뉴타운, 또 왕십리 뉴타운이 있는데요. 이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성이 잘 된 곳입니다. 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조성이 잘 되다 보니까 이 서울 동북 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거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로얄층 한 25평 같은 경우가요. 매매가가 한 6억, 예, 전세가도 5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야. 예, 그렇게 조성이 잘 됐기 때문에 네. 기름 뉴타운이 가장 위에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은평 뉴타운인데요. 이 은평 뉴타운이 이상하게 도심 접근성이 좋은데도 네. 계속 저평가를 좀 받아왔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좀 이제 서울 외곽 지역으로 가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은평 뉴타운 내에 거주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변모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구파발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네. 평당 1,5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뭐 롯데 쇼핑몰이라든지 GTX 같은 개발 호재가 계속 남아 있기 네. 때문에 계속적 주거타운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듯 하고요. 또 이제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가장 먼저 지정이 됐는데 좀 사업 속도가 많이 더뎠습니다. 네. 근데 2014년에 처음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네. 이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교통이 아주 잘 발돼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평당 한 1,800, 1,900만 원이 분양이 됐는데 지금은 시세가 약 2,200만 대를 형성할 정도로 네, 예, 많이 올랐네요. 그 교통의
호재 때문에 많은 인기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성공 가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지역이 우리에게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이제 네. 성공 가도를 달려간 이제 뉴타운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부가현 뉴타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굉장히 조성이 잘 됐어요. 네. 원래는 이제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 중에 한 곳이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 도심 업무 직장인들의 핵심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네. 조성이 잘 됐는데 다만 요 2-3구역 하나가 네. 좀 사업 속도가 더뎌서 음. 성공적은 아니고 아직은 성공 가도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네. 뉴타운이라고 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길 뉴타운하고 영등포 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여러 구역을 하나로 묶어서 네. 개발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 시설 면에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이제 한강 이남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면은요, 이제 흑성 뉴타운하고 거영 마천 뉴타운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흑성 뉴타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용산이라든지 강남, 여의도와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한강을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또 9호선이 지나기 때문에 또 네. 황금라인이 지나기 때문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거여마천 뉴타운 같은 경우는 강남 3구에 있는 유일한 뉴타운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에 시선이 몰리고 또 옆에 위례 신도시가 조성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길을 이제 뚫고 있는데 그 위례 신도시와 연결해가지고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뉴타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지역은 너무나도 뚜렷하죠. 그렇죠. 예. 타운. 참 이상한 게요. 이게 입지적으로 보면은 네. 서울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네. 한남 뉴타운이. 그리고 한강 조망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뭐 이 주민들의 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설키고 네. 예, 또 조합원들의 분쟁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한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도 많이 지치니까 차라리 재개발을 하지 말자. 네.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 좀 들끓고 있고요. 더군다나 한남 1구역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태원 상권이 좀 확장이 되다 네. 보니까 이 불확실한 재개발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에 임대료를 챙기는 그런 상인들이 많이 나와서 좀 사업 속도가 앞으로 좀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본부장님 유치원 선생님 하셨었나요? 아닙니다. 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자, 이 이영규 본부장의 친절한 설명을 직접 만나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성공투자 전략, 부동산 흐름의 맥 읽기고요. 5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예, 저 강서구 화곡 푸르지오 33평을 네, 지금 3억 3천만 원에 전세 놓고 있는데요. 네, 7월에 전세 만기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할지 아니면 전세가를 조금 더 높여서 계속 보유를 해야 좋을지 그걸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더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 없을까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영규 본부장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세 놓고 계시다는데 혹시 언제 매수하셨죠? 네, 전 2년 전에 매수했고요. 네. 그 뒤로 바로 전세를 놓고 있어요. 아, 혹시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4억 8천이요. 아, 혹시 지금 시세는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 한 5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조금 올랐네요. 그럼 혹시 전세를 놓으실 계획인데 전세 시세는 혹시 알아보고 계신가요? 제가 알아보기로는 한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럼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화곡 프루즈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33평이기 때문에 잠깐 계속 보유를 하시되 예, 전세가를 조금 높여서 전세를 놓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지금 화곡 프루즈 아파트가 여기 있죠. 그 화곡 프루즈 아파트가 좀 중대형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형 같은 경우는 좀 거래가 많이 없는 편인데요. 이 33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찾는 수요, 전세 수요가 좀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강서구에 지금 가장 큰 게 바로 여기죠.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혹시 마곡지구 어떻게 개발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대충 알고 있어요. 예, 이 마곡지구가 대단히 업무적으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상주 인구만 해도 한 16만 인구 가깝고요. 또 뭐 LG라든지 대기업, 중소기업이 계속 몰려오고 그에 따라서 이주가 계속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마곡지구가 조성되는 시기에 수혜를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여기 이제 마곡지구에 마곡 엠벨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엠벨리 아파트가 단기간에 가격 많이 오른 건 알고 계시죠? 예, 잘은 모르지만 꽤 많이 상승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이 마곡 엠벨리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강서구내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요 단지 같은 경우 한 30평대가 지금 막 8억까지 호가할 정도로 단기간에 그냥 급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거품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아직 마곡지구가 조성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성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은 좀 더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강서구가요, 이 마곡 지구의 효과를 많이 받긴 하는데 아직도 이쪽 가양동이나 등촌동 쪽은요 전고점을 회복하지 않은 아파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곡지구 조성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도를 좀 크게 보면은요, 요 화곡동이 학군이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요 명덕 외고라든지 뭐 화곡 중고등학교, 또 덕원 예고까지 다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마곡지구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좀 수준 높은 연구원들이 많이 이주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 학군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군을 따라서 이 수요가 이쪽으로 올 것 같고요. 그래서 화곡 푸르지오도 이 학군의 수혜까지도 조금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이제 확정이 곧 될 예정이긴 한데요. 어쨌든 서부 이제 경전철이라고 하죠. 부천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라인, 이게 이제 홍대까지 연결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또 화곡역 앞으로 지날 겁니다. 이런 이제 개발 호재가 이제 첫 삽을 뜨는 순간에 그때는 좀 더 이 화곡 푸르지오에 대한 평가가 더 조금 높아질 거라. 보수적으로 보면 한 5% 이 정도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세를 조금 높여 받으시고 그 전세 차익만큼 좀 적극적으로 임하신다면 부동산 투자, 좀 수익 나는 투자를 임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계속 보유하시고 한 번 더 전세 세입자를 모집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는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은 이제 방송 중이라 뭐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소개하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저희 회사에서 네. 토요일마다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 세미나에 오셔서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조금 전에 이 세미나 안내해드렸고 잠시 후에 또 한 번 안내해드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신 시청자분이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문자 사연 보내주신 분은 4991님입니다. 일산에 생기는 킨텍스 원시티 아파트와 삼송지구 안에 생기는 아파트 가운데 어떤 것을 분양받는 게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일산 그리고 삼송지구를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지역, 이 인근 지역에 대해서 뭐 잘 아시거나 네. 아니면 좀 이 근처에 사시거나 이러실 것 같아요. 둘 가운데 어디가 더 나을까요? 네, 굉장히 저한테는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요? 어렸을 때 뭐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면 그 정도인가요? 그렇죠. 답하기가 네.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뭐 지금 투자인지 실거주인지가 정확히 이제 명시가 안 돼 있기 네.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한번 살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도를 보시면은요, 먼저 이 킨텍스 원시티는 이제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아무래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거주하기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이 위에 보시면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다 90년대 중반 그때쯤에 다 입주한 아파트들이라서 좀 낡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죠. 그에 비해서 이 킨텍스 원시티는 아무래도 새 아파트도 보니까 사람들이 좀 선호할 수 있는데요. 단 하나 살펴보셔야 될 게 분양가를 좀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렇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분양가가 조금 높은 거 아니냐 이러는 네.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실거주 하시는 분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요 분양가를 조금 이제 고려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음에 삼송지구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삼송지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일산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제 신규 공급이 되는 곳이 요 삼송 원을 이렇게 묶어서 같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삼송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서울과 근접하다는 얘기겠죠. 예, 바로 옆에 이제 은평 뉴타운이 자리하고 있어서 서울과 접근성이 가깝습니다. 어쨌든 전세난이 심화됨에 따라서 서울 외곽 지역 또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 몰려오는 그런 전세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요 삼송지구도 지금 전세가가 조금씩 계속 상승하고 있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분양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런 이제 전세난 그런 걸 영향을 받아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단기 투자를 원하신다면은 저는
삼성을 추천해 드리고요. 네. 예, 그리고 혹시라도 좀 긴 호흡을 보시면서 실거주도 생각하신다면은 나중에 또 뭐 GTX 호재도 받을 수 있으니까 킨텍스 원시티도 괜찮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좋지만 그 가운데 굳이 꼽아보자면 삼성지구를 더 꼽아주신 겁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님 한 분을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왕십리 펜질 아파트 33평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지금 세입자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저희 실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실거주 측면에서 일단 예. 보유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조금 더 오른다면 더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영규 본부장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실거주 중이시고요. 네, 네. 네, 왕십리에 오래 사셨나요? 예, 오래 살았어요. 예. 왕십리 텐질 지금 굉장히 좋죠? 네. 예, 굉장히 좋은데 혹시 얼마의 분양을 받으셨죠? 6억 2천에 분양받았고요. 예. 현재 시세는 뭐 조사해 보셨나요? 현재 시세는 뭐 대충 알아보니까 한 7억 2천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왕십리 텐질 아파트가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분양하는데 조금 어려워서 이제 분양가를 조금 할인해 주는 정책도 썼는데 어쨌든 네. 예,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단기간 안에 많은 가격이 상승을 했죠. 예,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시청자님. 조금 그렇긴 하네요. 네, 그럼 이제 이 텐질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이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성공적으로 조성이 잘 된 곳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텐질이 입주를 했고 올해 말에 요 뭐 센트라스가 입주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옆에 삼지구까지 입주가 완료가 되면은 한 5천여 세대가 조성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서 조성이 다 완료가 되면은 지금 뭐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해서 조금 이제 큰 상승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소폭 상승할 여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은 아주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 최대 장점이 도심 접근성이죠. 네. 예, 갖고 뭐 종로라든지 명동 또는 뭐 강남으로 가는데도 수월하고요. 강북 네. 지역도 갈 수 있는 정말 모든 곳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이 바로 왕십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왕십리역 같은 경우가 환승이 뭐 4개나 됩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4개 환승이 되는 곳이라서 이 왕십리역을 이용하실 때에도 뭐 서울 어디 뭐 분당까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통의 호재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아직은 조금 상상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왕십리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선호가 떨어지고 그랬던 이유가 교육 여건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여건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어쨌든 이 뉴타운 안에 지금 여기 초등학교도 새로 들어오고요. 고등학교도 이제 뉴타운 안에 하나 들어올 예정이에요. 이제 중학교는 지금 좀 말이 이제 들어오는지 어쩌는지 말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교육 여건까지 받게 된다면은 이 왕십리 뉴타운은 아마 수년 내에 자생력을 갖추는 뉴타운으로서 아마 주거하시는 데도 되게 편리하시고 또 이제 교육 여건 받고 하시면은 가격 상승 여건은 아주 소폭 상승 여건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좀 더 이제 거주하시고요. 나중에 혹시 뭐 변화가 필요하시다거나 변화하실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다시 그때 또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제가 시청자님을 대신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고 싶은 게요. 네네. 일단 뉴타운이 형성이 되면은 몇 년 차까지는 그래도 가격 상승 그리고 가격 안정세로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그 지역에서 언제까지 사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어떤 도시가 조성될 때는요. 네. 일단 기반 여건이 잘 갖춰져야 네. 되는데요. 이 왕십리는 뭐 기반 여건은 좀 갖춰져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게 교육 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 여건이 한 4, 5년 내에 갖춰진다. 네. 그러면은 그 지역은 한 4, 5년까지는 그래도 가격 방어선이라는 게 있죠. 네. 어느 정도 일정 선에서 하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폭 상승하는 여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 여건 잘 갖춰지는 한 4년, 5년 후 그때쯤 한번 이제 뭐 변화를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제가 대신 해드렸던 질문 만족스러우셨나요? 예, 만족합니다. 예. 자,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문자 보내주신 분은 2003님입니다.
제기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롯데캐슬 피렌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을 받고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계속 보유해도 되는 걸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자 상담의 내면에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더 높은지 아니면 여기서 갈아타는 기회비용이 더 높은지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보유냐 매도냐를 걱정하시는 네. 거는 가격이 오를 것이냐, 아니면 그렇죠. 조금 이제 내리든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걸 네.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으시자고 할 때는 이게 최고점에 다다르기 조금 앞선 시점에서 매도를 하신다면 이 정도만 남겨놓으셔도 그래야 다음 매수자도 약간 좀 이제 이득을 챙기면서 네. 매수를 할 여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욕심을 부리셔서 최고점에서 나는 매도를 하겠다. 그랬는데 막상 매도가 잘 안 되면 그때 네. 이제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그 타이밍은 항상 좀 전문가랑 많이 상담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매물 자체,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고민을 갖고 있는 이 아파트가 어떤 여건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도를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 기억 바로 앞에 있는 이 롯데캐슬 피렌체인데요. 이게 굉장히 좋죠. 제 기억에서 불과 한 1분이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아무래도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여기 뭐 경동시장이라든지 또 청량리 시장, 또 청량리 수산시장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월세 임대나 전세 임대는 많이 찾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좀 약점을 꼽자면 이 지역이 교육 여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교육 여건이 크게 뒷받침되는 곳이 아니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살펴보면 가격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좀 잠시 보여드리면 네. 예, 시세를 잠깐 살펴볼게요. 네. 자,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이 시세의 흐름을 확인을 한다면 예, 우리가 예.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또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시세를 잠깐 보시면은요. 네. 지금 뭐 1년 사이에도 변화가 없고 7년으로 늘려봐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하고 거의 이제 변화가 없는데 그 대신 좋은 건 임대 수요는 풍부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3천에 100 월세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천에 100 받으면은 뭐 가격 대비 비해서 수익성도 괜찮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매도하시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계속 임대 수요만 계속 쭉 풍부하다면은 계속 좀 보유하시면서 월세 임대 수요를 계속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많은 고민을 해결해 봤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다음부터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궁금증이 모두 다 해결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성공투자 전략, 부동산 흐름의 맥 읽기고요. 5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02-545-7988번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네. 자, 주제를 보니까 부동산 흐름의 맥 읽기라고 하셨어요. 네네. 지금 현재 맥은 무엇인가요? 네,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기라고 말들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안정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정기이기 때문에 좀 많은 이익을 바라기보다는 네. 조금이라도 양극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지역을 잘 선택해서 그렇죠. 좀이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의 맥을 잘 읽는다면은 좀 성공적인 투자로 가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 정보를 주실 거죠? 네, 세미나 참석하시면 제가 네. 그런 정보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했습니다.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김없이 돈 되는 매물 정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되는 매물 정보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2번으로 방송 중에도 방송 후에도 저에게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NC 도시개발 원동희 팀장, 모던 컨설팅 송승현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또 오늘은 어떤 매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원동희 소장의 매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매물은 많은 학부형들의 끊임없는 임대 수요로 인하여 수익성, 안전성, 그리고 황금성까지 투자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 실투자금 1,900만 원에 강남의 대치동 투룸 다세대주택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치동 매물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송승현 소장은 오늘 두 가지 매물 준비하셨네요. 어떤 겁니까? 네, 서울의 뭐 중심적으로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세운상가라든지 업무타운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중심, 그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주택하고요. 이 지역 자체가 이태원 상권이라든지 젊은 수요층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향후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용산에 위치한 서빙고동 아파트 매물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기대되는 매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과 4호선이 지나고 있는 충무로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먼저 송승현 소장이 준비한 첫 번째 매물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입지 여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필동 자체가 바로 앞에 중심 상업지구들이 네. 아주 많은 그런 지역에 네. 위치를 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중구 자체는 70% 정도가 업무와 상업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필동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는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금 충무로역을 이용합니다. 충무로역은 3호선하고 그다음 4호선이 교차를 하는 더블 역세권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는 도보로는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중심이다 보니까 다양한 역마다 더블 역세권이라든지 트리플 역세권을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에는 이제 또 서울역 계속적인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광역철도가 들어올 서울역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또 바로 전면부 쪽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비율 중에서도 가장 높은 중심 상업지가 위치한 명동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중구 자체는 서울에서 실거래가라든지 공시지가가 최고의 그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거래 같은 경우는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한 7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1위부터 10위까지가 명동 일대가 다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밀도량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 자체가 이런 밀도량이 높기 때문에 건물을 높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옥이라든지 빌딩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이라든지 종로, 그다음 회원동, 퇴계로 일대 수많은 업무타운 함께, 그다음 명동이라든지 동대문에 있는 상권, 그다음 그에 따른 자영업자, 또 본 매물에서 불과 한 15m 정도 위치한 동국대가 한 2만 명 정도의 달하는 학생 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층도 두껍고 안정적인 수요가 가능한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지하철 노선을 보니까 이 노선만 봐도 그 인근에 시청도 있고요. 명동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 이 매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그 개발 호재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가늠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서울역을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네덜란드 건축가입니다. 그 비니마스라는 분이 네. 현재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동대문의 그 DDP 같은 경우도 외국 그 건축가가 설계를 하면서 아주 멋있는 자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서울역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한 D등급 정도가 받은 지금 상황이라 그 고가를 폐쇄한 그런 상황이고요. 새롭게 재탄생되면서 이 지역의 서울역 인근에 있는 랜드마크에 그 건축물이 하나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랑 또 맞물려서 서울역은 광역철도에 대한 그 기대, 그 다음에 개발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뭐 일산하고 송도에서 이것으로 몰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구 자체가 상당히 교통망이 우수한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광역 교통망까지 들어서고 또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가는 일일 비즈니스까지 가능한 그런 위치, 그다음 서울역이 차지하는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까지의 그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 호재를 볼 수 있고요. 또 명동부터 그 남대문 또 우측에는 동대문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명동 일대 면세점 사업을 벌이면서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인구 창출을 통한 그 지역 일대 매출 증가를 볼 수 있고요. 또 그와 함께 우측에는 세운상가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것이 재탄생되는 그런 모습을 갖추면서 유동인구가 한 5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상인들의 매출 증가에 따른 임대가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매물 소개를 보다 보니까 오는 11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아직 좀 기간이 남은 것 같은데 이 건물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예, 지금 그 현재 부지 같은 네. 경우는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네. 주차장이 4월 말일로 주차 임대 기간이 완료가 됐고 지금 철거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 세 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서울의 중심에 이런 세 동짜리 건물 다세대 주택이 큰 메리트를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동 자체가 과거에 명동 일대 중심 그 구도심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는 그런 건물들이 별로 없는 데 비해서 이 신축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차장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나오는 그 수익형 그 주택 같은 경우는 뭐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공간이 상당히 우수하게 그렇게 갖춰질 것으로 보시고요. 또 옥상을 이용하시면은 남산 조망까지 가능한 그런 단지형 그 다세대 주택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물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을 다 들어봤는데 이제 내가 얼마가 있으면 이 매물에 투자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지금 투자는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면 네. 수익을 그 실투자 금액 한 2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매매가는 한 2억 7천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 자체가 공급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고 계속적으로 임대가 상승하는 그런 지역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전세는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공급량이 그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임대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시세는 한 3천에 100만 원 정도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쪽에 그 대출을 활용하시면은 한 월세 투자하실 때 한 7천만 원 정도 비용을 투자를 하신다면 높은 수익률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소장님 한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투자 아주 기본적인 그 내용을 네. 설명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그 강조되는 점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투자할 때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이 지역 자체 현재 공급이 아니라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그 공급량까지 한번 그 체크를 해보시고 건축량 같은 것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수익형 상품으로는 상당히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은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9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1,9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원동희 팀장의 매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디 있나요? 네.
첫 번째로 우수한 교육 환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변에 경기여고, 숙명여고, 휘문고, 단대부고, 중대부고 등 다수의 명문 학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우수한 학원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사시는 네. 분들뿐만 아니라 지방에 계시는 분들 또한 방학이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이 상경하셔서 집을 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임대 수요층이 매우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지 인근 테헤란로, 영동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이 접해 있어 이를 이용 시내 외곽으로도 이동이 매우 편리하겠고 또한 분당선 한티역, 2호선 선능역, 3호선 대치역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다수의 버스 노선이 있어 대중교통 또한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으로 10분 이내 거리에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과 삼성의료원 등 강남에 유명하다는 병원들을 이용하실 수 있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등이 가까이 있어 문화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우수한 생활 인프라 또한 갖추고 있어 꾸준한 가치 상승과 함께 임대 수익 또한 더해져 투자자뿐만 아니라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인근 테헤란로나 영동대로, 강남대로 근처 직장을 두고 계신 분들의 직주 근접이 가능하여 실거주 목적으로도 손색 없는 매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입지 여건을 갖고 있군요. 자, 팀장님 이 지역에도 많이 다녀오셨죠? 네, 네. 직접 다녀오시면 이 지역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그냥 지금 보시기에 느낌이 어땠었어요? 네, 현재로 근처에 이제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이 네.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네. 현대차 그룹이 이 부지를 105층 규모로 그룹 통합사업 건물을 비롯해서 호텔, 오피스 건물과 공연장, 컨벤션, 전시시설 등 6개의 건물로 복합 개발하여 높이 553m로 건축 예정이며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코엑스 지하 쇼핑몰과 옛 한전부지를 연결하는 영동대로 삼성역과 봉은사역 구간 지하에 삼성역을 관통하게 될 6개의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통합 환승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업, 문화 등 편익시설들을 시공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가 풍부해 개발 효과도 기대된과 동시에 이로 인한 인구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 강남권이다 보니 대치동 구마을에서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대치동 구마을은 강남에서 유일하게 단독주택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 매물에서의 거리도 도로 하나를 경계로 하고 있어 본 매물지 역시도 개발 기대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이주 계획 및 착공 예정이어서 이주 수요가 발생했을 시 같은 지역 내 대체 물건지로 본 매물지가 있는 이 지역으로 이주 수요가 몰릴 것입니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집가 상승은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이주 수요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치동 일대는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로 은마아파트, 한보 미도아파트, 개포 1, 2차 등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 사업을 계획, 진행 중에 있고 대치동 일대의 아파트들의 재건축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재건축 이주 시 지금 거리에 위치해 있는 본 매물지 또한 다시 한번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수익형 매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 원동희 팀장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치 군인처럼 절도 있게, 절도 있게 이 액센트를 넣어주시면서 이야기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한번 건물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가 보니까 8월에 준공될 건물이라고 했었죠. 예, 건물은 8월에 어떻습니까? 예, 8월 준공 예정이고요. 네. 본 매물은 대치동 학원가 대로변 바로 뒤 이면에 신축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6층 건물에서 3층으로 로얄층 매물이 되겠고요. 전용 면적 또한 12평으로 실거주를 생각하고 계신 직장인 분들이나 신혼부부 분들에게도 충분히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물 외관은 사면을 대리석으로 마감 시공 예정이며 동과 동 사이 거리가 4m 50의 거리가 있어 개방감 또한 매우 우수하겠고 13인승 엘리베이터 2대가 설치되겠고
풀 옵션으로 신축될 예정이며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스쿡탑, 무인 택배함, CCTV 등이 설치 예정으로 요즘 필요 없는 물건은 나누거나 버리자는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요즘 트렌드에 아주 딱 맞게 아주 심플하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본 매물은 안전성, 수익성이 매우 뛰어난 매물이며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도 맞춤형 다세대 투룸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원동희 팀장을 저는 처음 뵀는데 참 매력적이고 남성미가 넘치시는 그런 말투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어서지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 매물에 투자해 볼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 생기거든요. 가격 말씀해 주시죠. 네, 본 매물의 가격은 3억 900만 원입니다. 전세가 2억 9천만 원 예상하고 있으며 실투자금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예상되고 대출금 2억 원 이용하여 투자 시 7,900만 원 투자하여 대출이자 제외하고 매월 70만 원씩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률도 10% 이상의 수익률과 월세 임대 수요가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수익형 부동산이 대세가 되겠으며 부동산 가격은 월세 수익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본 매물, 수익성과 공실률 리스크가 없는 저금리 시대에 아주 안성맞춤인 매물이며 최고의 희소성 가치로 인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대치동에 위치한 차별화된 매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물에 대한 모든 정보는 다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정리해 주시죠. 네, 수익성 매물 투자 시에는 매물이 위치한 지역의 네. 임대 수요라든지 임대 가능 금액을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매물이든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서 투자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 안 하면 혼날 것 같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서초구 대치동,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두 번째 매물로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용산구 서빙고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 2010년 9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10층 건물 가운데 8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5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억 1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사실 이 서빙고동은 제가 학창 시절에 항상 지하철을 타면서 지나다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매물은 처음 만나보는 것 같아요. 네.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여기 위치 네. 자체는 그 서빙고동에 굉장히 유명한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동아 아파트라는 그 단지형 아파트가 위치한 곳 인근에 위치를 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본 매물 자체는 그 서빙고역 경의중앙선을 이용을 합니다. 거기서는 도보로는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강까지와의 거리는 뭐 한 불과 1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인접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벌써 기존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재개발이라든지 뭐 재건축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본 매물에서 가장 특징이라고 보시면은 뭐 역시나 그 배산임수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그 한강 뉴타운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좌측에는 서부 이천동 개발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 바로 전면부는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한강에 대한 그 수변 계획도 잡혀있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우측에 반포대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만큼 차량으로는 뭐 한 5분 정도만 가시면은 강남가의 접근성, 또 좌측에는 잠수교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일대 쾌적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설명드렸던 그 경리단이 바로 그 본 매물에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경리단뿐만 아니라 그 이태원 일대가 계속적인 그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업체들도 빌딩을 많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고소영 씨라든지 뭐 장동건 씨의 건물도 이쪽 인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케팅도 잘 되고 홍보 효과가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인근 지역 자체도 그 삼성가에서 갖고 있는 고급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가인데 비해서 최근 뭐 1년 사이에 한 20억 정도 오르는 그 정도 효과를 가져왔기 네.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개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서빙고동에 있는 매물을 우리가 자주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용산 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 네. 용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 호재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네. 용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50년 정도 계속 끌고 가도 뭐 먹을 것이 아주 많은 그런 그 수익형이라든지 그 부동산 투자로서는 상당히 그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본 매물에서 그 뒤편을 그 산 쪽, 남산 쪽을 보시면은 민족공원 개발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부지가 상당히 넓은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용산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이 이 중심을 기준으로 변화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좌측에 보시면은 캠프킴 기지라든지 유엔사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 특히나 캠프킴 기지 같은 경우는 한 50층 정도의 아주 높은 고층 빌딩으로 한 6개에서 8개 정도 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밀도로 개발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또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좌측에 지금 서부 이천동에 대한 그 개발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 조감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상당히 그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그곳에서 우측에 그 동부 이천동에 보시면은 과거에 그 렉스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일반 분양은 뭐 하나도 없고요. 조합원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3.3제곱미터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첼리투스라는 아파트가 지금 들어섰고요. 또 그 단국대학교가 위치했던 그곳 덜 같은 경우도 3.3제곱미터로 한 8천만 원 정도 하는 아주 고가의 주택들로 계속적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측에 한남 뉴타운 5구역이 자리 잡고 있는데 5구역 같은 경우는 한남 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최고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신동아 아파트에 대한 그 개발에 대한 기대 가치가 아주 손꼽히는 그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3월에 지금 용산역 일대를 보시면은 그 면세점에 대한 그 개장을 볼 수가 있겠죠. 또 그 네. 뒤에 맞물리는 그 특급 호텔들, 엠버서드 호텔이 3동까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엠버서드 호텔이 개장을 하고 당분간은 적자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레 사옥이라든지 LG, 그다음 삼성들이 이 용산 쪽으로 계속적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 이유를 대변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신분당선이 2022년 그 또 강남에서부터 용산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 자체가 강남과의 접근성이 조금 그 차량으로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 대중교통으로는 좀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이것이 완화되면서 강남과의 업무타운이 접근성이 아주 상당히 그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건물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번 매물은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2010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건물 어떻습니까? 네, 지금 2010년 그 9월에 완공이 된 그런 네. 모습이고요. 총 16세대 정도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물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보존 상태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상과 지하에 그 주차장이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강 조망이 나오는 거에 대한 그 프리미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지금 매매가는 5억 6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전세가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세보다 저렴한 이유는 지금 그 융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출이 한 1억 8천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 투자하시면 한 3억 1천만 원 정도 되지만 그 지금 보존 상태도 좋고 전세 만기가 끝나면은 충분히 한 4억 5천대까지 전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1억대 투자가 가능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는 5천에 한 150만 원 정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월세를 이용해서 그 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면은 높은 기대 수익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한강 개발에 따른 그런 아파트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물에 대한 정보는 모두 다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개발지를 네. 보시게 되면은 그 토지
정비 이용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곳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지 안 네. 됐는지 그런 모습도 한번 노려보시는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재건축되는 그런 모습 같은 경우 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촌동의 지금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 한 절반 정도 지분이 한 절반 정도에 달하지만 그 6억 5천 정도에 거래됐다는 점, 그런 점들을 포인트를 갖고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 매물은 용산구 서빙고동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네,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셨던 송승현 소장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송승현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흐름 분석 및 알짜 투자처 공개고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02-326-20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요. 모던 컨설팅 송승현 소장, ANC 도시개발 원동희 팀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